자, 오늘 이야기해볼 기업은 BCNC입니다. 이 반도체 소재 기업이 지난 3년간 쏟아부었던 대규모 투자가 드디어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바로 이 숫자 10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무려 10분기 만에, 그러니까 거의 2년 반이라는 긴 시간 끝에 BCNC가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회사의 체질이 바뀌는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턴어라운드 스토리를 좀 더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적자에서 흑자로 숫자가 바뀐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거든요. BCNC라는 회사의 사업 퀄리티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2022년의 BCNC와 2025년, 그러니까 지금의 BCNC가 어떻게 다른지 딱 보이실 겁니다. 예전에는요, 비싼 해외 원재료를 사와서 가공만 해서 팔았어요. 매출은 나와도 이익은 별로 남지 않는 구조였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직접 핵심 소재를 개발해서 그걸로 제품을 만듭니다. 뭐랄까, 유명 맛집이 직접 농장을 차려서 최상급 식재료를 조달하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당연히 초기 투자비는 많이 들었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수익성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키는 아주 핵심적인 변화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투자자분들이시라면 바로 이 숫자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영업이익은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 감가상각비입니다. 신소재 개발하려고 공장 짓고 설비 투자하느라 감가상각비가 2022년 30억에서 올해 무려 97억 원으로 3배 넘게 뛰었습니다. 이 비용을 빼기 전, 그러니까 회사가 실제로 벌어들이는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EBITDA를 보면요, 올해가 과거보다 월등히 높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건 그동안의 투자가 이제 정말 돈을 벌어오기 시작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기술이 있길래 이런 극적인 턴어라운드가 가능했던 걸까요? BCNC를 특별하게 만드는 그 핵심 경쟁력, 바로 독보적인 신소재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QD9 플러스입니다. 요즘 가장 뜨거운 HBM, AI 반도체 같은 걸 만들려면 정말 극한의 공정 환경이 필요하거든요. 기존에 쓰던 천연 쿼츠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거죠. 이 QD9 플러스는 바로 그런 환경에서 반도체 부품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초고 성능 방패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돈이 되는 최첨단 하이엔드 시장을 제대로 겨냥한 제품이죠. 그리고 두 번째, 바로 CD9입니다. 이건 정말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기존의 시장을 꽉 잡고 있던 제품이랑 성능은 거의 비슷한데 가격이 훨씬 싸요. 엄청난 가성비를 무기로 이 거대한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BCNC의 전략이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비싼 하이엔드 시장은 QD-Q+라는 명품으로 공략해서 높은 수익을 내고, 거대한 양산 시장은 CD-Q년이라는 압도적인 가성비 제품으로 점유율을 뺏어오는 거죠. 아주 영리한 투트랙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훌륭한 기술을 개발했으면 이제 팔아야겠죠. 이 기술력이 어떻게 실제 시장 성과로, 그리고 중요한 고객사 다변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불과 작년인 2024년까지만 해도 BCNC는 SK하이닉스라는 한 고객사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건 사실 좀 리스크가 있는 구조죠. 그런데 올해 들어서 정말 극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글로벌 반도체 거인 인텔이 새로운 핵심 고객사로 등장한 겁니다. 인텔이 BCNC의 최첨단 소재인 QD9 플러스의 가치를 알아보고 아주 빠르게 채택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매출 비중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올해 하반기에는 10%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인텔을 고객사로 확보했다는 건 단순히 매출이 늘어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보세요. 품질 인증 속도가 상상 이상으로 빨랐고요. 공급하는 부품 수도 벌써 17개로 늘었습니다. 심지어 고부가가치 제품인 QD9 플러스만 가져다 쓴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오랫동안 이 시장을 꽉 쥐고 있던 일본 경쟁사들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했다는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술력을 제대로 인정받았다는 뜻이죠. 자, 인텔이라는 아주 중요한 고객을 확보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나오겠죠? BCNC에게 남은
가장 큰 시장은 과연 어디일까요? 네,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SK하이닉스보다 생산 능력이 2배에서 3배나 더 큰 정말 어마어마한 시장이죠. 현재 BCNC의 핵심 제품들이 삼성전자의 품질 인증을 받고 있는데요. 이게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사이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 관문만 통과한다면 BCNC는 또 한 번의 거대한 성장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좋은 성장 기회를 어떻게 확실한 이익으로 연결할 것인지 BCNC의 향후 계획과 과제들을 정리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BCNC의 수익성 개선 계획은 아주 명확하고 현실적입니다. 첫째, 내부적으로 커츠 소재 생산 수율, 즉 불량률을 줄여서 원가를 낮추고요. 둘째, 가성비 좋은 신제품 CD9의 판매를 본격적으로 늘려서 이익률을 끌어올리고, 셋째, 인텔과 삼성전자 같은 대형 고객사와의 거래를 계속 늘려서 고정비 부담을 줄이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면 이익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 3천억 원. 이게 바로 BCNC가 바라보는 미래입니다. 회사는 이미 연매출 3천억 원을 감당할 수 있는 공장 부지를 확보해뒀습니다. 앞으로의 성장을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났다는 아주 자신감 있는 선언이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릴 점은 본 내용은 특정 종목 추천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또한 투자 판단의 근거 자료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니 모든 투자 결정은 반드시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서 신중하게 내리셔야 합니다.